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6일 법무부 장관 한동훈.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욱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5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법무부의 동료 공직자들과 함께 정의와 상식의 법치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으나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깊이 새기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 간부 중에 기획조정실장, 인권국장,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이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각각 직무 대리자를 출석하게 하여 감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석한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차관 이노공, 검찰국장 신자용, 법무실장 직무대리 정재민, 감찰관 류혁, 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교정본부장 신용해, 인사정보관리단장 박행렬, 법무연수원장 직무대리 김남순입니다. 지금부터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업무 처리 현황,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주요 현안, 주요 입법 추진 상황 순서입니다. 보고서의 3쪽입니다. 법무부의 임무는 법령의 자문, 국가송무, 검찰 사무의 지휘감독, 범죄 예방, 인권 옹호, 범법자의 교정 교화,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 정책 등입니다. 조직은 본부와 270개 소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원, 예산 및 기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금년 8월까지의 업무 처리 현황은 9쪽부터 26쪽까지 통계와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주요 정책 추진 상황입니다. 법무부의 주요 정책을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인류법칙,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 행정,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공정한 검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으로 나누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인류법칙입니다.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을 개정하여 만나의 표시 원칙 및 전자주주 총회를 도입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법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컴퓨터 작성 방식 CBT를 도입하고 형사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차세대 킥스를 구축하는 등 IT에 기반한 법률 서비스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의 100년 대계 차원에서 국경, 이주, 이민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집행할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하고 국제법무, 국제분쟁 대응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법무부 내 국제부서의 통합 개편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법률구조 통합 AI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요자에게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편리하게 매칭하고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법률구조 서비스가 우선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외국인 정책을 위해서 외국인 행정정보의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하나의 통합 아이디로 모든 민원 서비스를 간편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민행정의 온라인 민원 시스템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비전문 인력 쿼터를 확대하는 등 원활한 외국 인력 수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턴 비자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우수 인재에 대한 영주, 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는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우수 인재의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통해서 지역의 우수 인재 및 동포 가족의 인구 감소 지역의 정착을 장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2쪽을 봐주십시오.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 행정입니다. 유엔 인권 조약인 강제 실종 방지 협약에 가입하고 국격에 걸맞는 제4차 국제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항 밖에 출국 대기소를 신설하고 인권 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의 인권 보호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 등록제를 도입하고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아동 친화적 증거 보전 절차를 마련하여 아동 인권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의 지연이자 면제를 수용하고 제주 4.3 사건 일반 재판 수용인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등 정의와 상식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폭우 및 태풍 때는 사회봉사 대상자를 수해 현장에 적극 투입하는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교통범죄 가중처벌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고 기업, 자영업자, 서민 등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제형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밀 노후화된 수용시설을 개선하고 교정시설의 재건축과 이전 관련 지역 갈등 해소 방안도 꾸준히 찾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범 수용자의 자율처우 제도의 시범 운영, 정신재활치료 수용동 확대 운영 등을 통해서 수용자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동료 수용자들의 인권을 해치는 수용시설 내의 폭행, 난동 등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응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의 외부 반입을 제한하는 등 수용질서의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공정한 검찰입니다. 개정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여 최근 공개변론을 진행하였고 개정검찰청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부작용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검경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곧 수사 준칙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서 형사사건의 공보 규정을 개정하고 공소장의 국회 제출 기준도 정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의 독립 편성 등의 과제도 추진하여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검사 파견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부패,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검찰 조직의 개편을 실시했고
범죄 수익 환수의 전담 부서를 증설하여 전문적인 환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최근 서울 북부지검에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금융, 증권, 재정, 공정거래를 비롯한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최근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마약, 조직폭력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전세보증금 사기, 불법 사금융범죄 등 민생범죄도 지속적으로 엄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반의사 불벌죄 폐지,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감호 위탁을 통한 가해자 분리 활성화, 학대 신고 의무자의 확대 등 법제 정비를 통해서 아동 학대를 방지하는 전방위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과학 수사를 적극 활용하여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해서 관계기관 간의 흔들림 없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자장치 훼손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신속 대응팀을 확대 운영하고 훼손 방지 성능을 개선한 전자장치를 개발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아 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 감호 제도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중형 선고자에 대한 보호 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여 재범범죄를 위한 보안 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법무부, 경찰, 지자체에 산재되어 있는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 세프텟 통합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경 이주 이민 컨트롤 타워 설치 등 국경 이주 관리 정책 정비의 기본 전제는 입국과 체류 질서를 확립하여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전자여행 허가제 KETA와 승선 검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국경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취업 외국인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난민 심사 제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 국격에 맞는 균형 있는 난민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41쪽입니다. 법무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입니다. 지난 9월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무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하여 철저하게 가해자를 분리하고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를 통해서 스토킹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반의사 불벌죄의 폐지, 위치 추적의 잠정 조치 도입, 온라인 스토킹 처벌 공백 보완 등을 위한 스토킹 처벌법 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위험 아동 성범죄자의 출소 대책입니다. 이번 달 고위험 아동 성범죄자의 출소를 앞두고 국민적인 불안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우선 해당 출소자에 대해서는 1대1 전담 보호 관찰관을 배치하고 등하교 시간을 포함한 24시간 동안 동선을 밀착 관리하여 미성년 여성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경찰, 지자체 등과 상시 공조 체계 등을 구축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13세 미만 대상의 아동 성범죄자 중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아 성기호증이 의심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는 출소 이후에도 치료 감호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론스타 ISDS 판정 선고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계속되어 온 론스타 ISDS에 대해서 8월 말 일부 패소 판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이 판정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론스타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한 끝에 지난달 말 판정문 공개를 원문 그대로 완료했습니다. 또한 이 판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판정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년범죄 종합대책입니다. 저는 취임 이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촉법 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난제로 남아있던 소년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10월 중에 소년의 보호 처분 개선, 소년 범죄 예방 대책을 비롯한 법무부의 소년 범죄 종합 대책을 국민들과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입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현장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무원의 복지 차원이 아니라 수용자의 인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고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재범 방지를 통한 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정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및 인력 증원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49쪽의 주요 입법 추진 상황입니다. 국회 계류 법안의 주요 내용과 진행 상황은 자료 51쪽부터 54쪽까지, 그리고 국회 제출 예정 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개혁은 자료 55쪽에 있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좀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실무진 통해서 챙겨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저희한테 요청 이미 하신 자료이신. 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공소장 공개 관련해서 저희가 한 원칙을 잠깐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 원래 공소장이라는 게 퍼블릭 프로시큐션이니까 기본적으로 공개되는 게 원칙인데요. 저희가 7일이라는 그런 말미를 저희가 설정한 이유는 당사자보다 먼저, 당사자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기소당한 당사자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언론에 먼저 공개되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방어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초일 산입해서 7일 이후에 의원님께서 요청하시면 저희는 아주 특별한 국가 기밀이라든가 이런 상황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아니면 즉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풀거나 이렇게 빠져나가면 몰라도 자체가 절단이 그렇게 쉬운 구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면서 이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위험자용 전자장치, 그러니까 스트랩 내장재를 7겹이거든요, 지금. 근데 15겹으로 늘리고, 그리고 금속 프레임 기반으로, 외형으로, 이제 이게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형적으로 보면 이게 좀 만만해 보이거든요. 자를 수 있어 보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아예 해서 그런 욕구 자체를 조금 줄이는, 해외 연구에 따르면 그런 넛지가 좀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지금 이제 고위험자 김근식 같은 사람이 나가게 되면 연말부터 이거를 내년 정도부터는 이런 전자발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오래된 이슈를 다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시에 법무실장의 친형이어서 그게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한 것이고요. 지금 담당하는 직원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이고요. 당연하게 공직 관련해가지고는 그런 식의 문제는, 이해 충돌의 문제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아까 인원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수사라는 것이 검사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다양한 데다가, 그리고 거기에 전념하느냐 아니냐, 다른 업무도 많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일도양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전 정권 초반에 있었던 적폐수사를 사실상 대부분 담당했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일단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호소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존의 민생 수사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마약 수사라든가 이런 거 수사 같은 거 못하게 해놓으셨잖아요. 자, 위원님, 위원님, 저 수사가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아니죠. 저게 어떻게 민주당에 대한 수사입니까?
위원님, 지난 5년간이 지금 민주당 정권이었는데요. 지금 감사를 하면 당연히 민주당 관련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희 정부는 출범한 지 지금 100일 좀 넘었는데 뭔 감사 대상이 되겠어요? 어떤 부분이 감사와 겹쳐진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뭐 서해하고 피격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수사와 감사가 동시에 진행된 전례는 대단히 많습니다. 과거에 론스타도 그랬고요. 굉장히 그런 전례들은 많이 있었죠. 위원님, 고소고발이 늦어지는 이유가 변호사들 70%가 반대하는 이유가 검수완박 때문 아닙니까? 그걸 저희한테 이 수사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앞에가 있죠. 지난 정부 것도 해봤고 이번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턱없이 지금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별도 수사팀을 뭐 특별수사팀이라든지 뭐 특수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거든요. 위원님, 아까 통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아까 그 화면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결론이 도출되지가 않아요. 수치를 보여주셨으니까 수치를 설명드리고 싶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거기서 배워와서 여기서 뭐 이식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선진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인사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오겠다는 취지였고요. 단지 그리고 루나테라 등 기본적인 제가 답변 드릴까요? 저희가 FBI와 어떤 자료를 공유하는지를 제가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죠. 제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는 단지 그런 걸로만 추측하신다면 너무 근거가 박약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라이커스는요, 미국에서 이미 폐쇄가 결정된 곳입니다. 그리피스 관련해서 북한에다 가상화폐를 그렇게 했다면 그걸 우리가 수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물어보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보 단계의 내용을 그렇게 다 공개하지는 않고요. 제가 이거에서 어떤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뭐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이고,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굉장히 공조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만, 그리고 남부검찰청은요, 미국 전체의 연방검찰청 100개 중에 그냥 원 오브 댐이 아닙니다. 전체 중에서 거의 전체를 대표할 만한 규모잖아요.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에리카 강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할 기회를 잠깐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 자료 어렵게 구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저 자료 제가 알기로는 그 인터넷 매체에 그냥 나온 자료입니다. 구글링 하면 나오는 자료예요. 얘기가 있었다는 건 이미 나왔던 얘기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수사 공조하고 있는지를 밝히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김의겸 의원님 말씀처럼 진짜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범법의 가능성이 큰 것인데 그거를 미국이 조사하면 안 되고 우리가 조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아니요, 저 구글하면 나오는 자료입니다. 글쎄요, 대한민국에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알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저 기사를 봤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뭐 공여자에 대한 시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뭐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만 이 경우가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검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범죄 수사를 받는 쪽에서 뭐 여러 가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경우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요. 뭐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국민들하고 똑같은 사법 시스템에서의 방어권을 행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수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지난 정부 때처럼 청와대 캐비넷을 뒤져서 대변인이 발표한다든가 실장이 발표를 한다든가 아니면 적폐청산 TF를 부서마다 꾸려가지고 이렇게 없는 걸 후벼 파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있어 왔던 것이 오히려 천천히 사건이 진행되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천적으로 이게 보복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표적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게 상식적으로 형성되는 구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글쎄요. 저는 검찰 말씀이시죠? 전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법무장관으로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이 어떤 사건이든 간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터넷 매체에서 본 겁니다. 예. 인터넷 매체인데요. 그게 약간 언론 같은 데였어요. 미국 재판은 공개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자료여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한번 구글 해보시면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영어를 잘하시는 장관님이야 구글링해서 금방 보겠지만 우리는 그거 액세스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한국말 자료입니다. 한국말로 된 자료. 예. 한국말 자료에서 그 말씀하신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언급된 자료를 제가 봤다는 겁니다. 그 원문을 가지고 영문 자료를 인용한 자료였어요. 제가 본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아니라서요. 아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안 흐려지고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범법이 있으면 수사해야지 이걸 왜 도대체 제가 보면 안 되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원이 이렇게 물어보면 예, 의원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예. 하는 게 예의지.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알았습니다.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했더니 예. 근데 그죠? 되어 왔을 때 국회에서 그런 생각이 계세요? 물론입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네. 저는 어차피 자, 제 입장은 그럼 말씀드렸으니까 좋아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정말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선의를 가지고 충심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말씀해 주시면 배우겠습니다. 예. 아는 사실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다. 지금도 쟁의 행위 자체에 대해 적법한 쟁의 자체는 할 수 있죠. 예. 제가 헌법적 충돌이라는 점 말씀드린 거는 이게 노동권 관점에서보다는 이거는 특정한 사람들의 경우에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사인 간의 민사책을 면제한다는 조항이라서 대단히 파격적입니다. 입법 그렇지만 사인 간의 관계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난 그 부분에 5년간 다 할 수 있었는데 안 하신 것도 이런 충돌 같은 거 감안하신 건 아닐까 싶어요. 예, 제가 뜻은 말씀드렸고요. 위원장님 제가 한 30초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면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정말 과다한 액수의 압류를 당한다든가 이랬을 때 고통이 그 가족이 무너진 고통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100% 공감하겠습니까만은 저도 그거는 이해합니다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 간의 불법 행위에 있어서의 가압류라든가 이 손해배상책을 면제해주는 부분이어서 그게 굉장히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이 공감을 할 만한 케이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도 법을 이렇게 일반화하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제가 말씀드린 아까 헌법적 충돌 지점이라는 그런 것 평등권이라든가 이런 점인데요. 사실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역시 지난 5년간 사실 다수당을 갖고 있었지만 추진 안 하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하실 때 그 부분도 사실 이게 무조건 가야 되냐 안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의 법체계 전체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 이거 보고 계신 네티즌들이 찾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FBI에서 레이 국장하고 이걸 협의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예. 예. 저는 뭐가 허위라고 저를 고발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더 재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없는 얘기 한 거 아니고요. 할 얘기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저는 이게 어느 기관이 어떤 영역을 갖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굉장히 사법 시스템의 붕괴로 해서 피해를 보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장해온 바는 그거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일선에 있었던 이 굉장히 진보 쪽에 있었던 변호사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론이 모아질 정도로요. 그렇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여러 가지 공격을 받으면서 하는 이유는 그냥 하나입니다. 국민이 이걸로 큰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 달 된 얘기입니다. 예. 일종의 헬스장 같이 돼 있는데 저희 법무부 청사에는 헬스장이 지하에 있습니다. 남녀가 쓰는. 그래서 저는 불필요한 공간이고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게다가 그것이 이제 국무회의실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직원들이 헬스장으로 쓸 수 있는 곳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를 직원 휴게실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법무부에도 국무회의실이 있거든요. 과천에.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직전 장관이면 박범계 장관이었잖아요. 그렇죠? 박 장관님 사용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들어진 경위 자체는 추미애 장관이 지시로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어떤 그곳을 저희 법무부의 직원들이 사용하거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는 더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공직자로서 그런 장소에 그런 용도로 그렇게 만드는 것은 부적절한 데다가 그러면 누구도 안 쓰는 공간이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물었고요. 근데 직원들 다수가 그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어차피 그곳에다가 만들었고 거기 있던 헬스기구들은 법무연수원의 진천에 있는 그 헬스장에 부족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추정은 제가 할 것은 아니습니다. 부적절한 지출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바로 잡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TF에서 얘기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해 가지고요. 저희는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스토킹이라든가 이런 현안이 생겼고 거기 관련해서 스토킹법을 지금 개정하는 것을 좀 주력하고 있고요. 그 내용 중에서도 일부 거기에 포섭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TF 자체의 권고이죠. 그 위원님의 또 가족분도 여기 포함되어 계시지 않았습니까? 좋은 의견 많이 주신 건 알겠는데 이걸 저희가 귀속돼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일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정규의 그런 그 조직 내에서 지금 이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업무를 좀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의원 발의안으로 좀 제출이 되어 있거든요. 회차별 11회차까지 제한한 부분인데 거기서 대부분의 경우에 홍정민 의원안, 송기현 의원안, 강선 의원안, 신현영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권인석 의원안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의원 입법으로 진행 중인 부분이 있죠. 그렇죠. 충분히 참고하겠다고요. 이걸 저희가 기속돼서 진행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주요 추진 법안에 좀. 근데 법률안에 이미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그 국회에서 진행해 주시고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보세요. 70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아니요. 지금 저한테 의원님께서는 사전 질문지를 전혀 안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질문하시면서 이걸 왜 모르냐 이런 식으로 장학 퀴즈식으로 부르시면 지금 하나만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어차피 이게 건설적 토론을 위해서는 이 질문 요지를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충실하게 다른 분들 다 주고 계시거든요. 의원님, 요게 11개 중에서 어떤 법이다 이렇게 갑자기 예고 없이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만 다만 이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잊혀질 권리라든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내용의 법안이라면 저희는 충분히 그래왔죠.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지금 이 증원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하반기 직제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정규 직제에선 반영이 안 됐고요. 하반기 추가 직제에서 반영하도록 좀 확인해서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로 입법 예고한 거 말씀하신 국립법무병원은 저희 직속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과 인력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서 의사의 수급에 어려운 것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바이고 그리고 이게 된다고 해서 사후 치료 감호 제도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크게 늘어나거나 그럴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지는 않아서요. 저희 나름대로는 대략의 이런 정도에 늘어날 것이라는 정도의 계산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그렇고요. 저희가 아직 입법 예고 단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 만약 법이 통과되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제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적 통제 장치로서의 수사지휘권이 연원이 그거고 그게 순기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출발 자체는 그거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동안 70년간 한 번 쓰였다가 건수로 치면은 총 이제 그 이전에 한 번, 그 이후에 7번 쓰이면서 그 과정에서 대단히 정파적인 공격의 도구로 쓰인 것이라는 국민적 시각이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의원님 잘 아시지만 사실 누구 판단이 맞을지는 사실 상황에 따라 다르고 나중에 역사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장관과 아니면 수사팀의 생각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직접 개입할 통로를 만들어 놓은 규정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오염됐다고 생각합니다. 요 몇 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결단을 한 것이고 지금 이제 국민의 선택받은 대통령도 결단한 것이고 저도 거기에 공감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는 이미 법안은 올라가 있습니다. 2개 정도 올라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총통과에 같이 동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걸 저희가 법안을 새로 냈던 아니면 그 법을 통과시켜 주시든 간에 저희는 거기는 그 기존에 있었던 법무검찰의 입장하고 다르게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나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이 무조건 악이다. 그래서 안 하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중에서 최근에 있었던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 이거는 그런 선택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걸 국민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새로 정권을 출범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거 수용하고 제가 공감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사안에 대해서 유우성 씨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징계 시효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통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제가 관여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이 이슈는. 그런데 제가 내용들을 점검해 보면 그동안에 나왔던 검찰이나 법무부의 입장처럼
기소 이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일부 있었던 점, 그리고 1심에서는 그게 유죄가 났던 점들을 감안해 봤었을 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더라도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징계까지 할 정도가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결정된 문제로 봅니다. 그리고 징계시효가 이미 지나갔고요. 그리고 해당자는 퇴직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이고, 그리고 정현주 사건과 관련해서 뭐 지금 인혁당 사건 관련해서 그걸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사안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공적인 기관으로서 투명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거기다 결정하는 거니까 저는 제가 한 결정 자체가 배임이라든가 이런 여지는 사실상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뭐 사안에 대해서 뭐 위원님도 법조인이니까 잘 아시지만 배임 사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 케이스에 있어서의 상황 때문에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도양단에서 그거는 잘못됐는데 이런 거고 수사가 아예 잘못됐다고 단언하거나 그럴 문제는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우선 저는 이게 지금 계속 의원님하고도 저하고 여러 번 몇 달 거쳐서 나왔던 일인데 좀 이제 안착되게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하고 있던 업무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정수석실에서 하고 있었던 업무 일부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권한의 집중이란 말도 맞지 않습니다. 권한이 있으려면 비토권이 있거나 추천권이었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요. 기계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을 경우에 그걸 누구 하나로 나눠가지고 갈라서 책임 지우기 하는 경우는 범죄적 수준에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저도 책임성 있게 업무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제 업무 자체는 이게 그냥 기술적인 어떤 그 자료 취합이라든가 1차적 그것뿐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정도를 가지고 그거를 과거에 그걸 민정수석실만 하던 거를 좀 나눠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발전된 부분은 그 자료 자체가 이제 과거에는 자료 자체가 다 청와대 자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십 년 묶어지는 어떤 그 대동 기록물로 되잖아요. 지금은 이 자료 자체가 법무부의 어떤 하나의 부서의 자료이기 따로 때문에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일보가 없었다라는 평가는 좀 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사 8월 6일자 기사니까요. 지금 한 2달 전 기사고요. 저런 상황은 아닌 거고, 다만 위원님 인사 검증이라는 것이 또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프로토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갑자기 생긴 업무도 아니고 그 담당하던 사람들도 상당 부분 겹칩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런 업무를 하던 사람들의 자산을 이어온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저는 법률가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풍자와 혐오의 경계는 늘 모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만 이 그림 보면서 이런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좀 퍼지는 것 자체는 반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게 표현의 자유에는 들어가지만 제가 심사위원으로서 상을 줘서 이런 것을 좀 응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어떤 사실이라든가 이런 기반하지 않은 어떤 풍자의 영역으로 그린 거라는 거 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들어서 그리고 또 미성년자가 한 그림을 들어서 그 함의가 뭐냐라고까지 하게 되는 거는 그 미성년자 고등학생한테 부담되는 일이고요. 그냥 이건 그림이니까 그림 그대로 보는 사람이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처럼 이게 좀 뭐 정확한 걸 반영한 거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보는 대로 시각대로 그림이잖아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관한 것이고 양쪽 그 박 전 대통령 사건이다. 그래서 저기 보면 저랑 좀 닮았기도 한데요. 저는 제3자 뇌물 사건 같은 게 처음 있는 사건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법리는 이미 우리 사회에 축적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거기에서 검찰이 명확하게 법리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리 결정을 별도로 절차를 나누지 않더라도 순차 기소는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사건 번호를 어떻게 나눴는지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국회를 상대로 지금 헌법재판을 벌이고 있고요. 그 과정과 거기에 대해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저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말하지 그럼 누구 다른 사람 생각을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이후의 상황이 만약에 이게 진정한 합의고 그게 유효한 합의였다면 그 이후에 위장탈당이나 이런 상황이 있을 리는 없겠죠. 말씀하십시오. 네. 위원님, 그 생각이 아니셨습니까, 진짜? 그럼 왜 이거 하셨습니까? 그죠? 아니죠. 다른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참석 안 하신 것 아닌가요?
아니 그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이었다고. 그럼 위원님께서도 이거 발의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아니셨습니까? 누굴 지키겠다는 생각 아니셨습니까? 그럼 왜 하신 겁니까? 왜 국민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는 법을 만드셨습니다. 왜? 갑자기 정권 교체 직전에요? 그 전에 얘기 안 하시다가 잠깐만요.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문제점을 고치는 것과 그걸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이 국가가 중요 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의도와 속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보시면 오해하시겠어요. 그때 본회의 상황을 보십시오. 본회의가 아니고 합의문을 했을 때 저는 정치적 합의가 헌법과 법률을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맞는 답변입니다. 정권 교체 직전에 이거 끝냈을 때 모든 국민들이 이런 의도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예. 사안부에서 굉장히 이거 하면 안 된다는 문제 제기 좀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몇 달 전이어서 제가 일부러 얘기하려고는 아니었는데 사실은 이게 맞습니다. 네. 예, 어차피 저 공간을 없애면서 내부인 자료를 진천에서 교육생들이 하는 헬스장이 있는데 그게 기기가 낡아가지고요. 그쪽으로 보내줬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보내주라고 그렇습니까?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걸로 알고 구체적인 증거 관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많이 전후 상황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아까 제가 챙겨봤던 것 중에서 지금 이따가 의원님께 전달드리도록. 위원님, 저희 전체로 보면요, 저희가 통계로만 보다만 지금 요청해서 저희가 나간 자료가 과거보다는 좀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95% 나갔거든요. 근데 다만 위원님 아침에 지금 되는 대로 지금 제출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료 관리 실무적인 문제라든가 공개 비공개 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제출 불가능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되는 것 위주로 해서 먼저 드리라고 말씀해 놓은 상태니까요. 곧 전달될 겁니다. 위원님, 이런 정도 질문을 하시면서 사전에 답을 안 주시면 제가 이 숫자를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진짜 이런 범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단하기 위해서 검찰도 이런 정도의 디지털 성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못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저는 수사를 먼저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경우하고 나중에 넘어와서 뒷북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런 정도 범죄는 검찰이 먼저 수사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본인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추징할 수 있죠? 실제로 보면 성과는 대부분 이렇게 운용됩니다. 아니 그거는 그 숫자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렇게 4대로 놓고 보면요, 성폭력이 당연히 많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아냐, 뭘래 말씀하시는 건 조금, 그렇게 좀 그 숫자가 더 많을 거라는 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건 저를 너무 폄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감안할 테니까요. 이런 식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검찰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업무 확장이 아니라 줄여놓으셨잖아요. 저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어떤 사안에서 어떤 과정이 됐는지가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걸 모르신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무조건 폄훼하시면 해보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할 테니까 제가 드린 말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꺼번에 7만 원 그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경위가 됐는지를 좀 파악해서 나중에 한번 한 30초만 나중에 시간을 주시면 제가 종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출석 요구할 수 있는 정부위원회 주로 검찰총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규정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법무부 장관이 대행해 그것을 통일적으로 창구로서 법무부가 그 상위기관 법무부가 담당해 온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청이 직접 내는 것에 이점이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저희랑 비슷한 체제를 취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국회에 대한 답변을 같은 경우 검찰청이 아니라 외청이 아니라 법무부가 직접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확인됐는데요. 이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법무부 승인 때문에 한 달이라는 건 좀 엄살 같고요. 그게 그런 식으로 동용되지 않는데 제가 의원님들 보시는데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늦게 가지 않도록 제가 독려해서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적인 내용으로서 어차피 대부분 다 제가 책임지는 내용인데요. 대부분 이제 그 자료 제출 요구 중에 상당 부분은 서면 답변의 성격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책임지는 제가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얘기가 나가게 하는 것도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 산하기관에 나가는 서면 답변석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제가 책임져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스크린을 하고 나가서 제가 책임성 있게 답변 드리는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 질문을 제가 처음 받아봐서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하고도 좀 여러 가지 토론하고 계신데요. 이게 나라별로 이민 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좀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북한으로 막혀져 있는 반도기 때문에 오로지 길이 바닷길밖에 없는 고립된 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어떤 반감이 우리 단일민족 특성상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기본 목적은 지금까지 이민과 관련해서 난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질문에 답하지 않았던 정부의 입장을 바꿔서 지금 이제는 답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체제를 갖춰나갔다는 것이 1번입니다. 의원님 아시지만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들이 막 몰려드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 일자리에 대한 어떤 불안감 같은 것이 있을 거고 충분히 전 이해할 만하고 그거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외국인의 우수 외국인을 유치하고 그 들어온 외국인들한테는 예측 가능성을 주되 중요한 것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 등 이게 기본적인 어떤 내국인의 질서를 해야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뭐 우리 경쟁국인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에서도 이민 부서를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도 늦지 않게 100년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방향입니다. 저희가 이번 하반기 좀 계속 이어나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직제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속도전의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글쎄요, 요 단체에서 뭐라고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계절 근로자 자체는 사실 1년 넘지 않은 기간 내에서 단기간에 어떤 이 국한된 노동만을 하게 하는 제도거든요. 이게 제가 솔직히 그 얘기 잘 모르는데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반드시 엄단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기존에 있었던 분들의 가족들에게 또 좀 더 페이버를 줘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까 그런 점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귀국 이탈 중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해당 국에서 최근에는 귀국 보증금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탈률이 비교적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절 근로자 문제가 이 각 지자체의 정당과 관계없이 저에게 지자체장들이 정말 절절하게 요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농촌에서는 계절 근로자 없이 안 돌아가는 상황이 이미 돼버렸습니다. 그건 동의하는데 저희는 입장은 하나가 그렇지만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체류 질서를 지켜야 되는 그렇지만 저희는 어떻게든 간에 이걸 지키면서도 어느 정도 그래도 지자체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저 위원님께서도 어차피 이민청이라든가 이민 관련에 굉장히 전문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저희하고 혹시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랑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151쯤 되고 제가 뭐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고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적어도 뭐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부족하나마 조금씩 진전을 이루려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보복 수사라든가 그런 기획 수사 같은 걸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이런 전 세계적인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가 좀 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내각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드릴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문제 지적해 주신 거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판단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예. 저도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평가를 물으시면 제 답은 제가 두 사람의 관계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도양단에서 그렇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저 확인 중입니다.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입니다. 당연합니다. 100명, 500명 그렇게 투입할 정도로 검찰의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 자체가 이분 자체가 이제 유명하시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사안 자체는 또 그렇게 대단히 매스가 큰 사건은 아니거든요. 저희 검찰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통상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104% 정도인데 이 지역 구치소와 교도소에 따라서 상황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교도소의 신축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밀려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안양 구치소를 새로 건축하는 등 몇몇 돌파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신축에 최대한 열심히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개축 말고는 사실 답은 없습니다.
가석방 출소율이 비교적 최근에 예.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게 가장 큽니다. 그게 그 과밀이었는데다가 서로 간에 예전 같은 그렇게 수용을 하게 되면은 내부에서 코로나 통제가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런 네. 영향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정국이 점점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조절을 되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가석방률이 너무 높아진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출소율도- 가장 큽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 흉악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가석방해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예, 보면 예. 집행률이 조금 낮아지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이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좀 그 원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저희 정책을 잡고 있습니다. 고. 결정적입니다. 예, 시- 그래서 그런 문제는 충분히 논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관련해 가지고는 저 옆에 있는 차관이 태국 방문 시에 특별히 별도로 좀 요청하기까지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지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일각에서는 뭐 자기가 수배라든가 그게 안 돼 있는 것, 범죄인도 조금 안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게 직접적인 저희 법무부의 업무는 아니고요. 아닌데 말씀하신 상황 같은 거를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근데 깊이 그렇게,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제가 한번 좀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걸 챙겨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어떤 부분만. 해보셨나요? 저희가 이 이슈에 대해서요. 현재까지는 검토해보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입힐 것 같은데.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주무부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심각한 상황 같은 경우를 제가 뭐 직접 한번 챙겨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르겠다가 아니라 제가 챙겨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예. 제가 보도에 봤을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뭐 사건으로 접하거나 그런 위원님 구체적으로 제가 외람담입니다만 이거 저한테 왜 물어보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이게 어떤 네. 사건이 진행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솔직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니 근데 이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위원님께서 오늘 갑자기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거 신문에서 봤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일부러 막 구글링에 찾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구글링만 하면 나오는 일반적인 자료라는 걸 말씀드린 거죠. 제 말씀 뭐냐면 근데 이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것 때문에요. 네. 제가 여러 가지 공조라든가 이런 거 간 건 맞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공조해야 하는지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뭐 어떤 사안 하나를 위해서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루나테라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조를 하는 차원은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제가 뭐 특별히 전문 지식이 없을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심층 있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사안이 법원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공개한 거라면 그게 어떤 맥락에서 저한테 물으시는 건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안 되고요. 지금 거기서 어떤 부하가 있으면 부원들은 쭉 다 이름을 써놓으셨는데요. 그 통상 업무도 하는데다가 그게 다 거기에 어떤 한 사안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업무 형사 일부가 그러면 그 사건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안 일부가 지금 선거도 있는데 그 사건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제가 우연찮게도 지난 정부의 적폐 수사 전직 대통령 두 분을 수감하게 하는 그런 수사라든가 이런 거 잘 아시지만 제가 직접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하고 전체적으로 총원은 들어가는 투입되는 양은 현격하게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리고 그 수사를 들어간 게 이름 하나 걸치는 사람들의 수를 이렇게 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제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리고 지금 사안들의 어떤 그런 사안 사이즈가 과거의 적폐수사라든가 이런 정도의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자체 어떤 시 단위에서 있었던 정도의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이제 담당하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야당 대표가 오셨기니까 주목을 받은 것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시 단위에서 있었던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과거 적폐 수사라든가 대통령급에 대해 수사하던 그런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건 좀 오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취임하고 나니까 이런 시설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직원들이 여러 명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예. 제가 가서 보고 바꾸도록 얘기한 겁니다. 유인하겠습니다. 네. 누가 위험하게 차로 뒤로 붙는 네. 거를 여러 번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차량 번호를 신고한 사실은 있습니다. 조사자인 이야기라서 제가 그 구체적인 말씀은 일하고 진짜 그분들이 겪은 일을 어떻게 비교나 되겠습니까? 그거는 전혀 아닌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가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최대한 피해자에게 공감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당하고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이선의 재판관님 말씀으로도 굉장히 여러 단계로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거는 위원님이나 저 같은 법률 전문가 보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 알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국민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진 겁니다. 어떤 단계까지 가면 검사한테 갈 수 있고 아니면 안 갈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방식에서 고발이 들어가면 이게 자기 권리 구제 받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어디다가 물어봐야 되는지도 모르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 그러니까 이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될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해진 거고요. 복잡해지면 권리 구제를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권리 구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야 될 어떤 공익적 목적이 상상되지가 않습니다. 이걸 왜 그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인의 이신청을 뺀 게 갑자기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왜 빼야 하는지. 그러니까 뭔가 이유라도 조금이나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고발이 문제된다? 전체 경찰 사건 중에서 이신청 2%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과거에는 고발 사건 전체가 검찰로 송치됐었는데 이거는 뭐 2%대라면 이게 남고발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말도 안 통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빼야 될 저도 굉장히 상상력을 발휘하지만 공익 면에서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실제로 피해 보는 것은 너무 직접적이고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한마디만 제가 말씀한 김승원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좀 몰랐던 이유가요. 후쿠시마 해양 방출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22년 7월 22일 날 국조실 주재로 외교부, 해수부, 식약처, 환경부, 질병청들이 TF를 구성해 들어가 있는데 법무부가 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한 취지를 잘 검토해서 저희도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개그맨 박수홍 씨. 그래서 보도만 지금 봤습니다. 저도 뭐 그 프로를 좀 보고 해서 관심은 좀 있는데 아닙니다. 생각해봤는데 아닙니다. 이게 사실 형제간의 다툼이 의원님 더 잘 아시죠? 저는 이제 지금 사회에서는 예전의 개념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생각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도 저한테 안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말씀. 제가 다른 방송 들었나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 개별적인 케이스에서 그게 필요하냐 아니냐를 제가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잘 밝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뭐 절차라든가 이 심사하는 쪽에 대한 얘기 절차에 대해서 문체부가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학생이 그 정도 카툰 그리는 거가 당연히 헌법상 보호돼야 할 표현의 자유 범위에 저는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저는 전혀 문제 삼 생각이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면 안 할 겁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아까 권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 관련해서 제가 설명 좀 한 30초만 올려도 될지. 예, 하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조주빈 관련한 거네요. 수사 과정에서 왜 7만 원이 된 경우를 설명드리면요. 수사 과정에서 현금 1억 3,180만 원이 압수됐었는데요. 당시에 그런데 조주빈이 다른 사기 피해하고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자체에 대해서 몰수될 거라는 걸 확신을 못해서 환부 청구권에 대해서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아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판 결과 재판이 잘 돼서 1억 3,180만 원 자체가 전부 다 몰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7만 원만 했다는 거는 사실과 다른 거죠. 1억 3,180만 원 자체가 다 몰수가 됐고요. 다만 나머지에 나온 1억 정도 중에서는 7만 원 정도가 지금 영치금이었는데 영치금을 따로 추징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추징 시효가 계속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주빈이 어떤 돈이 나오더라도 상당액까지는 더 추징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억 얼마였는데 그중에 7만 원 됐다는 건 아니고 실제로 1억 3,180만 원은 실제 몰수가 돼버렸었으니까요. 1억 그게 아니라 뭐 7만 원만 된 거다라는 표현은 조금 사실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헌재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추미애 장관이 만들었던 시행령 자체가 기괴할 정도로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걸 제가 원복시킨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와 그거 줄이는 그 등으로 하는 그 취지를 저는 이 법의 문구 그대로 해석해서 시행령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취지를 벗어나 답변 드릴까요? 네. 예. 위원님, 저기 문구가 과일 채소랑 달리 마지막에 이 문구에서 맨 마지막에 대형 참사를 넣은 건 위원님이 넣으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급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앞에 부패, 경제, 공직자와 대형 참사. 사실 굉장히 교집합이 많은 영역이고 근데 불확정한 개념이에요. 위원님, 올해 4월에 위원님이 등을 중으로 바꿨을 때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위원님. 자, 이 전면 공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론스타를 압박해서 하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없으면 비밀 약정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익명, 혹시 위원님 그 판정은 다 보셨습니까? 저희가 드리는 공소장 수준의 익명화예요. 그리고 그게 해석이 안 될 익명화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 금융위라든가 담당자들에서 개인정보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지은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어차피 저희가 그렇게 공개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다 써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론스타는 공개를 처음에 말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개하자고 강하게 주장했고, 론스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개에 동의한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원칙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럼 국내 금융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국내법의 저촉 여부 등을 감안해서 공소장 방식으로 지우고 하자라는 식의 결정을 했고, 최종적으로 최종본을 저희가 공개하기 전에 론스타에 보냈어요. 이대로 내겠는데 되겠냐? 거기에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론스타는 공개에 그렇게 의원님께서 요청하시면 제가 의정 활동에 그거 보니까 저는 그 예외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에도 국무회의실이 있거든요, 과천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국무회의실 옆에 헬스 공간이 있었단 말입니까? 바로 직전 장관님은 박범계 장관이었잖아요. 그렇죠? 박 장관님 사용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용도로 지금도 국무회의가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셈입니다. 상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여러 가지 청사관리본부 측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시설은 사실 직원들도 잘 모르는 상태로 유지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헬스장은 바로 저희 건물 지하에 남녀가 쓰고 남녀 샤워장까지 있는 시설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헬스장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직원 휴게실로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본직 제안한 건 저희가 정부 출범할 때 굉장히 이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서 각 부서에서 인력 늘리는 걸 굉장히 강하게 저차원에서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걸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식에 넣은 것이고, 반드시 저희는 안행부 쪽을 통해서 관철하겠습니다. 처음에 나갈 때 자체는 각 부서 자체가 처음 나갈 때, 그 당시 원직제 할 때는 이 증원 자체를 굉장히 제한을 하는 분위기가 지금 이 정부 하에서는 있었고요.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제가 하여튼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꼭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검토해보고,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검토해보고 적극적으로 잘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제도에 관한 문제니까요. 제가 그냥 허투루 듣지 않을 것이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제니까 제가 분명히 답을 드릴 거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70일은 그 TF에서 저희가 귀속받거나 그런 게 참고만 하면 되는 것이어가지고 그거랑은 좀 성격이 다르고 지금 주신 말씀은 하고는 좀 다른 것이고 대법원 판결은 인정하지 않을 방법. 무죄가 났다고 해서 수사가 모두 다 잘못된 것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과거사위에서 그 사안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과거에 있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의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이니까요. 권고를 한 것이죠. 기속력이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과거사위원회 들어보십시오. 제가 과거사위원회 한 말씀 중에서 모두 다 잘못됐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 입장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다. 위원님, 제가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할 만했다는 상황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권순 사건에 있어서 피해 호소인 얘기 나오고 그럴 때 2차 가해가 많이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가해자, 피해자는 개념이 어떻게 성폭력 개념에 쓰이는 말씀이시며?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원순 시장 사건에서 피해 호소인 얘기 같은 것이 2차 가해 문제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새로 설립한다기보다는 어떤 기관을 공모를 통해 지정하려는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말씀하신 것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외국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저 내용에 대해서 바로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전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상황을 지금 말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서로. 저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것은 위원님 말씀할 기회를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한테 말씀하신 취지라면 제가 듣겠는데요. 네. 전 답을 구하시는 취지라면 좀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저 취지가 그 취지가 아닌 것이죠. 저게 수사권 자체를 수사를 자제해 나가겠다는 취지, 박탈하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황운하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취지가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증발시키겠다는 취지셨죠. 저거 제 말이잖아요. 위원님, 도대체 왜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검찰이 수행해왔던 중요 수사들은 다 어디 가야 되고 그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요? 그게 왜 없어져야 됩니까?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대체 왜 검찰 수사를 이렇게 급하게 막으려 했는지 그 의도는 국민들이 다 보셔서 알고 계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좀 옹색해 보입니다. 예, 위원장님, 저도 한 30초만 권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합의까지 이르기 전까지가 되게 그냥 밀어붙이겠다, 완전히 없애겠다는 전제하에서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에서 응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치 지금 말씀은 굉장히 화기애애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았죠. 국민이 다 봐오셨다시피.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2억 얼마 정도의 이익을 조주빈이 봤다, 이런 것이 검찰 수사팀이 기소한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그 몰수한 현금, 그렇지만 그 몰수한 현금이 정확하게 그걸로 인한 것이라는 거 확증이 없는 상태의 몰수이 1억 3천여만 원 있었던 겁니다. 그런 단계에서 저희는 1억 3천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추징 보전 청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법원에서 결국은 몰수로, 그러니까 그게 실제 그게 쓰인 것이다, 득한 것이다, 그 범행으로. 그래서 몰수 판결이 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조주빈이 갖고 있던 재산 전체는 그것 외에는, 압수한 그 외에는 현실적으로는 갖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7만 원에서 한 이유는 아까 정점식 의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발견되거나 그럴 때까지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7만 원을 추징을 할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추징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논란이 있지는 않죠. 예. 아니, 결정문 판결문 정도거든요, 그게. 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정부 질의 경우에는 사전 질의 요지를 주게 되어 있고, 그렇지만 법사위에서도 관행에 따라서 미리 제공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셨는데요. 제 취지는 지금 어차피 짧은 시간에 국감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좀 건설적으로 준비되고 정말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좀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전에 질의요지를 주시면 저희의 답변이 좀 더 충실해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식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공개된 부분이니까 금방 찾아보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본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주지검이 전반적으로 이상직 의원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투명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들은 저도 알고 있고요.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생만 하십니다. 의원님, 제가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어차피 미성년자 고교생이 그린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의미를 부여해서 이게 이런 것이 저런 것이 하는 거는 그 학생에게도 좀 큰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좀 자제해야 된다고. 저기 보면 저것을 봤을 때 저걸 분석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보는 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어떤 혐오감이라든가 어떤 증오를 느끼는 분들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공격의 의도가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기 보면 저랑 좀 닮았기도 한데요. 저는 어쨌든 그림 자체로 또 어린 학생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될 문제 같아요. 학생에 대해서 저는 불필요한 항소심이 계속 중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1심에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반복된 얘기 아닙니까? 네. 예. 아니 그럼요. 공기관에서 어떤 변호인을 사적으로 선임하는데 그게 동생을 선임하는 게 이해충돌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그럼 선임할 때 제가 한번 보세요. 제 가족한테 변호사를 맡겨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님이, 그러니까 변호사 윤리장전이 아니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의 공무원이 세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선임을 결정하는데 제 동생한테 맡긴다고요? 돈을 주는 것인데, 세금이 나가는 것인데, 이게 이해충돌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돈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전적 이익이 공여되고 있잖아요. 내 가족에게 금전적 이익이 가고 있잖아요. 공적인 자금이. 그렇게 따진다면 가족 채용하는 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당시 공무원 윤리 강령에서 수의계약 금지에도 해당되고요. 형제 자매잖아요.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께서 일 잘한다고 해서 위원님의 가족들을 위원님의 어떤 보좌관도 다 채용하는 거 이해 충돌 아니겠습니까? 맞겠죠? 맞잖아요. 제 말씀은 위원님 뭔가 오해를 하셨군요. 그게 공직에서의 이해 충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직에서 저희가 언제 변호사법이라고 했어요. 위원님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 변호사 윤리장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공적인 공무원으로서 이해 충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 충돌법의 규정도 어디다가 규정되고 없지. 저희가 말하는 이해 충돌이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공적인 아니요, 위원님의 아들이나 자식들을 위원님이 보좌관으로 채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세금으로서 급여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적으로 어떻게 그게 허용되나요? 예, 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약간 공적으로 채용한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검찰청을 대신해서 제가 나왔고요. 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 같은 저를 거쳐서 가면 안 되나요? 왜 문제가 되죠 그게? 오히려 제가 책임성 있게 제출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질문은 저한테 하실 거고 그런 기관들이 되게 소규모인데요. 거기서 제가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하거나 책임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제가 검수를 하고 나가는 것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지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나갈 수 있도록 그거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일단 제 판공비는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아마 말씀하신 수치 중에 일단 기본적인 그 취지에는 저는 100% 공감하고, 다만 수치 중에서 아까 중학생 급식비의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한 53.9%이고 군장병 급식 기준으로는 54% 정도니까 3분의 1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열악한 건 분명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6호시설 기준까지는 끌어올려보자라는 급식비 인상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게 적다면 적은 액수지만 그리고 또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처벌받는 사람들과 어떤 차등을 둬야 된다는 그런 인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수용자와 소년원은 달라야 된다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요거는 이 친구들이 교화를 위해서 좀 고생을 하는 면도 있더라도 밥은 제대로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좀 100% 공감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부분을 제가 취임한 다음에 잘 몰랐습니다. 근데 요거 이 질의를 제가 이 기화 삼아서 이거 어떻게 보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정도면 국가 전체로 보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10월 중에 소년 이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합 대책을 저희가 설명드리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충분히 거기서 함께 논의하고 거기서 함께 한번 전향적으로 적극적 검토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시해서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독립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걸 좀 그러니까 제가 국감 나와 있어서 아침에 또 저한테 다른 사람 두 사람 돼 있었던 일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정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저도 그거 신문으로 잠깐 본 거 정도라서요. 네, 어떤 진영을 수사하고 있는데 거기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누구 수사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좀 안 맞죠.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중에 보면 저는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은데요. 경찰청 방문 논란은 뭔가요? 예. 그러니까요. 거기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빵집에 했다 이런 거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러 개 다 이렇게 모아놓으신 것 같고 그리고 아크로비스타 전세 뇌물 이런 건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당연히 성형 없이 수사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저는 담당하는 기관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입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게 바라는 바에 따라서 움직이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저는 그냥 객관적인 시스템에 따라서 사건이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누굴 비호한다든가 그걸 어떤 한 방향을 몰고 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당시 그 사안은 이성윤, 이정수 이 라인을 통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수사권 자체 박탈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수사를 덜 하겠다는 의미, 강제적으로 어떤 분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하실 때 보좌를 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반 국민들이 검사의 불기소장을 받을 권리를 잃어버렸다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디스커버리 절차를 대신해주는 절차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무혐의가 되더라도 고소를 하게 되면 적어도 돈을 빌려줬던 사실까지 검찰이 확정해서 불기소장으로 내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사적 비용을 들여서 그 증거까지도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행령만으로도 사실 시행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그 부분은 굉장히 협소하고요. 지금 서민들에 대한 피해는 시행령 개정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공식 하고, 결제는 예, 공식 아닙니다만 결제는, 예. 국회에서 어떤 질문을 하실 수 있고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봐둬야 성실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임박해서 예, 지금 그리고 게다가 과거하고 달리 수사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틀 전에 왔다면 검사는 이틀 전 처음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정상적인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어떤 이 돌파구는 찾아야 되는 것은 뭐 이 시스템을 민주주의 시스템을 법치주의 시스템상 이건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무 협의에 실무 협의에 이 부분도 역시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죄를 처벌을 면하고 어떤 그런 운 요소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분명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말씀해 주신 숫자는 제가 지금 미리 제가 질문을 받지 않아서 숫자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전체 중에서 그렇게 돌아가시진 않을 텐데. 네, 그 말씀 올릴까요? 형집행정지라는 게 과거에 윤여인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비위 소지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강화됐고 의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현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근데 그런 것 말씀하신 것 그럼 물론 예 그럼요. 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뭐 어떻겠습니다. 숫자를 미리 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게 사건이 있습니까? 지금 처음 말씀하신 거다. 네. 당연히 시스템에 맞게 공정하고 제가 시골 시장이라고 말씀드린 건 없고요. 사건 자체가 패턴이 그렇게 아주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는 건데 다만 사건의 수는 또 워낙 많습니다. 그것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사원 파견은 그렇게 좌천의 자리는 아니고요. 근데 일부 보도에서는 오히려 감사원을 좀 더 장악하기 위해서 요직을 보내다 이런 보도도 뭐 이런 음모론도 있었는데요. 검찰총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인사를 한 것이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체 투입 인원이라든가 이런 건 제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그냥 몇 명은 몇 명 이게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해서 100명이다 300명이다 이런 거는 그냥 억측이죠. 실제와 다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 당의 대표가 수사를 받고 계시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 내용들이 이렇게 직위를 이용해서 말씀하시는 건 조금 드리는 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려드리지는 않죠. 그리고 압수수색 장소가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만큼 법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영장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건 자체가 당내에서 얘기했던 부분이라든가 지난 정부부터 이어진 것이 저희가 새로 하는 것이 그럼 진행되는 습관을 그럼 지금 이렇게 대표가 됐다고 덮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벌 받게 제가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사람을 드리겠습니다. 타겟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사건과 팩트를 근거로 통상의 사건과 똑같은 기준으로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수사지휘권 당연히 잘못된 거고요. 저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렇게 되면 만약에 저걸 제가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이라든가 어떤 김건희 여사 사건 같은 데서 저런 걸 남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거 용납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특정인의 사건을 수사 지휘를 특정인을 배제하는 지휘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의 복원 여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지금 몇 년 동안 그렇게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그리고 이 검사장이라든가 해당 지검에서 책임있게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저는 지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걸 복원하는 수사지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사건 공정한 처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반말 하시기에 제가 좀 혹시나 반말을 하시길래 제가 잘못 들었으면 죄송합니다. 공무원에게 뭐 꼭 용전 좌차 어디 법무연수원 보내거나 아니요. 제 말씀 들으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감사원이라 본인이 공직자가 본인이 뭐 자기가 좌천의 경찰 얘기를 하진 않죠. 얘기를 하는 건 없었어요. 답변 드릴까요? 저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기술적 노하우 차원의 매뉴얼은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저도 한번 공개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리고 최근에 그 대통령실에서요,
그 질문지 있지 않습니까? 질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보고 있다는 점은 그걸 보시면 사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되는 거고요. 제가 그걸 건의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도 그거 냈던 부분이고 우리도 그게 추가된 부분까지 해서 공개하자는 걸 말씀드렸고 그걸 넘어서서 대상이 누구다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이 구조 자체가 대통령실에서 의뢰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1차적 객관적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규율을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죠.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라면 그거는 에서도 저희가 대법관에서 인사검증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건 잘 알고 계십니다. 많이 투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계속 오실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고 답을 드리고 있죠. 위원님, 누가 대상인지는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의뢰하는 것이라니까요. 그 취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의 범위에 일치하겠죠. 여러 기관이 관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기록에다 남을 것이고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임무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구체적 진행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늦었다고 하더라도 또 의지가 있으면 객관적인 공정한 수사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영장의 발부의 법적 요건이죠.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서 거기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니 그거는 위원회 자체가 법원에서 그런 가정을 이런 문제가 어떻게 가정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문제겠습니까? 과거에도 안 했고 안 할 겁니다. 논리적으로 안 하는 구도 아닙니까? 그럼 대법원장께서 한 명을 제청하는 구도인데 여기서 누구를 검증한단 말이에요? 했는데라는 데서 어폐가 있네요. 가정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안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안 해와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이렇다?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하기는 어렵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구도는 아니죠. 당연히. 뭐가 위험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과거에 민정수석실 안 해왔거든요. 구조적 참위원으로 그게 위원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투표를 하고 이런 거죠. 그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누구에게 표를 위원님, 오석준 대법관 선임을 제가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러 보시는 건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압니다. 저는 거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본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뭐가 있는지를 제가 법원의 인사 관련한 부분에서 위원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하는 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놀라운 것이 그 오석준 대법관에 대한 어떤 비판적 견해를 그게 위원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저에게 물어보시는 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으로서 임무를 다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요. 뒷부분은 저희에게 허락받지 않은 문건을 낸 이유로 저희가 위임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공적인 비용을 지급하는 수임 계약을 공무원 본인의 가족에게 수의 계약으로 주면은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시 법무실장의 동생이었습니다. 이미 위원님이 우기고 계시잖아요. 저희 차관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서 제가 왜 그러냐면 위원님 생각해 보세요.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죠. 위원님이 우기고 들어보십시오. 일단 이 소송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처음 거기에 대해서 차관이 설명하게 하는 것이 정확한 사건을 줬잖아요. 항소심 선임 시에 법무실장이었습니다. 아닌가요? 아니요. 항소심 상선임 선임 시 이상갑 법무실장이 법무실장 아니었어요? 아니 임명되었을 때 그 당시를 이야기를 하는 되고 거고요. 있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아니요. 그 다음이 아니라 앞에 말씀을 마무리 지셔야 되는데 저보고 우긴다고 하셨잖아요. 항소심 선임 시 때 이상갑 법무실장이었지 않습니까? 동생은 선임한 거 맞죠? 아니 저하고 말씀을 하시는 뭐라고 붙였는데 제 말이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 충돌 문제가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 위원님의 어떤 가족을 위원님 보좌관으로 임명하면 안 되는 구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뭔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잠시만 제가 좀 통계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성년자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635명은 좀 잘못된 수치 같은. 아니 지금 수치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어떻게 답이 되겠습니까? 제가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수치가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이 통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통계 같아서요. 아니 제가 본 것이 이 자료가 말씀하신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자료가 아니어서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파악해서 보고 한번 올리겠습니다.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공공형 계절 근로 시범 사업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북 무주 임실 부여 진안 아산에서 한번 해보고 그 시범 사업에서 좀 효과가 있을 경우 전국으로 좀 확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 올리면 이탈 방지도 사실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요. 이게 또 불법 체류자가 양산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같이 고려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중앙정부가 지자체에게 권한 자체를 이관하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다만 지자체로부터 여러 가지 니즈를 이게 제안받아서 거기에 맞는 비자 정책을 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럴 만한 이 능력이 안 돼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을 밝히는 것 자체는 좀 부적절합니다만 저는 그런 역할을 법무장관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실세 장관이라고. 그게 이미 이게 고발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검경이 수사가 되는 때문에 법무장관 답변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법무장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그 승인 과정이라든가 그런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그런 것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은 분명하고요. 저는 마약 청정 국가와 마약 오염 국가 이 둘밖에 없고요. 중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약의 성격이 이렇게 쏠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심각한 상황이 분명한 것이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 사발 현황이 2011년하고 10년 사이에 11배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마약류 압수물을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 한 4년 사이에 10배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게 다 소비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저희가 이번에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마약 상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뛰어들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렇게 무조건 막아야 되고 무리를 해서라도 막아야 되는 것이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 마약이 이미 퍼진 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 정도 상황이 될 겁니다. 저희는 지금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대책을 수립하고요. 결국은 마약 상과 마약 거래에 대한 아주 강력한 엄단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검찰과 경찰이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길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한번 발표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보시고 또 애정어린 또 비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니면 늦습니다. 예. 바꿔야 된다고 저도 말씀해 주신 거 보고 아이고 이게 잘못돼 있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식의 상황을 좀 시뮬레이션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요거는 사실 스톱 시켜야 맞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수감되면 오히려 더 이익 보는 구조가 돼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죠. 그렇죠. 그래서요. 어떤 취지냐면요. 이게 직접은 아니지만 저희가 한 달 만에 다운받아서 저희 서버에 놓고 관리한다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연계는 안 돼 있는데 한 5억, 10억 드는데요. 저희는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하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이건 안 되면 정말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술적인 노하우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다 공개될 경우에는 이거 얼마든지 지금 이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뉴얼 질문지를 받거나 했었을 때는 이 의미라든가 정확하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적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이 망을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 검증이라는 것이 거짓말하면은 사실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봤었을 때 어떤 노하우로 어떤 그 기술적 노하우로 진행되는 걸 알면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 정확한 검증과 이 솔직한 검증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 검증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걸 다 공개한 나라는 사실 다른 나라도 없거든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나가서 어떤 검증이 가는 과정에 전혀 사실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책임은 제가 지는데요. 이 시스템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